자, 주목하시고요. 일단 교재 367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367페이지에 보면 난방 방식의 증기난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증기난방의 특징을 보면 장점에 예열 시간이 짧고 증기순환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설명한 거죠. 왜 예열 시간이 짧은 거죠? 그냥 짧은 거예요? 예열 시간이 왜 짧아요? 정답이 안 나와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쵸? 조금 전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기는 1초에 약 10m에서 15m 이동한다. 근데 온수는 1초에 1m에서 1.5m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증기는 예열 시간이 빠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니은의 열의 운반 능력이 크다. 빨리빨리 이동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설비 유지비가 싸다. 그죠?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었죠. 온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특징이 반대했잖아요. 온수는 비열값이 4죠. 증기는 2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열값이 작을수록 금방 뜨겁게 할 수 있죠. 비열값이 작으면 금방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금방 식는다는 뜻도 내포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런 얘기도 있죠.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이 여기 있는데 온수는 0.5 이상 킬로와트 열을 만들고 증기는 0.76 킬로와트 열을 만들어야 똑같은 조건에서 온수보다 증기가 더 많은 열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책상만한 방열기에 우리 강의실에 예를 들어 5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증기난방을 바꾸면 3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방열 면적이 작으니까 설비비도 싸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결에 대한 파손의 위험이 적다. 증기는 배기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얼겠죠. 근데 이 소리는 뒤집어 보면 온수가 따뜻한 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대 지방한테 써버리면 여기에 이 방열기 트랩이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얼어버리면 응축수를 되돌려줄 수 없겠죠. 좀 이따 나중에 언급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미음지원의 방열기 방열 면적은 온수난방보다 작게 할 수 있으며 광경이 작아진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방열기의 방열량 제어가 힘들다. 온수보다 증기가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난방 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짧게 얘기하면 제어성이 나쁘다 이런 얘기 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먼지 등의 상승으로 비위생적이며 쾌감도가 낮다. 이 바닥하고 천장하고 온도차가 크면 우리가 뜨거울수록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맞습니까? 바닥하고 천장하고 온도차가 커지면 쾌적감이 나빠지고 당연히 먼지도 상승되겠죠.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디귿에 방열기 표면 온도가 높아 화상의 우려가 있다. 그죠? 환수관의 부식이 심하고 수명이 짧다. 여기 보면 이게 되돌려주는 관. 이 되돌려주는 관을 우리가 여기도 복귀관, 환수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관도 마찬가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그러면 관의 부식이 잘 돼요. 그런데 우리 증기는 102도고 온수는 80에서 90도 쓰잖아요. 그죠? 당연히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차가 이게 증기가 더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식이 더 잘 된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표현이 된 거다. 환수관의 부식이 심하고 수명이 짧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팀 해머의 발생이 우려된다. 스팀 해머라는 게 스팀이 증기잖아요. 증기가 이 방열기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방열기를 때린다는 거죠. 그게 스팀 해머링이다. 그래서 그르륵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생기면 소음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운전이 어렵다. 이 소리 뭐야?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한다면. 뜨거우니까 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 아래 증기난방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증기난방의 분리에서 동그란 1번에 응축수 환수 방식에 한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 증기난방에서 책 봐야 도움이 덜 돼. 여기 보는 게 남는 거예요. 이 증기난방에서 이 방열기를 돌아다니면서 열 에너지 방출해서 난방하고 자기는 식죠. 식으면 물로 바뀐다 그랬죠. 응축수. 이 응축수를 보일러로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다시 또 증기를 만들어 쓸 거고. 이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쪽에다가 정리할 거야. 여기에다가 여기다 보면 여기다 쓰자고요. 응축수 환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응축수 환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중력 환수식, 기계 환수식, 진공 환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진공 환수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요 중력 환수식이 가끔 미친 척하고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중력 환수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연 환수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중력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죠? 응축수를 되돌려 주는데 중력에 의해서 되돌려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요 아래다 쓸게요.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높은 곳. 자, 여기 보자고요. 이게 방열기잖아요. 그죠? 이 방열기가 이 보일러보다 항상 높게 있어야 중력에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항상, 굳이 문장을 더 만들어 보면 항상 높은 곳에 있어야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만약 이렇게 이 보일러인데 방열기가 여기 밑에 있다. 그럼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중력 환수식에서는. 그럼 기계 환수식은 기계로 되돌려 주는 건데 뭐 중요치 않으니까 일단 요거 진공 환수식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진공 환수식은 여기에 이게 복기관 환수관이죠. 이 복기관 말단에 또는 보일러 옆에다가 여기다가 진공 펌프라는 걸 설치를 해요. 진공 펌프라는 걸 설치해서 이 진공 펌프에서 이 복기관에 있는 응축수나 이상 압력이 있을 때 강제로 뽑아 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첫 번째 응축수 환수가 제일 빠르다. 이건 강제로 펌프로 뽑아 당기니까 제일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응축수 환수가 빠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가 중요하다. 이거 다 써서 외우지도 못하고 이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환수, 배관, 도중에, 환수, 배관, 도중에 이 소리는 이렇게 응축수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도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도중에 입상부가 있어도 환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 가다가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으면 이런 중력 환수식 같은 건 되돌아갈 방법이 없잖아. 근데 이 진공 환수식은 보일러 옆에 환수관 말단에 진공 펌프를 설치해서 강제로 뽑아 당기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에서도 환수가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응축수 환수가 제일 빠르다라고 했지, 진공 환수식이. 그러니까 요거 중력 환수식이나 기계식 환수식보다는 환수관의 지름 한 치수 작은 걸 쓸 수 있습니다. 환수관을 한 치수 작은 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여기 좀 볼래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좀 이따 리프트 이음, 영어로는 리프트 피팅이라는 건데, 보일러보다 방열기가 낮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 2층, 3층, 4층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 방열기 생긴 응축수를 이렇게 꺾어서 끌고 올라가는 이런 이음을 리프트 이음이라 그래요. 요게 진공 펌프가 강제로 뽑아 당기니까요. 그죠? 보일러보다 낮게 방열기가 있어도 되돌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이제 교재로 가려고 합니다. 367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응축수 환수 방식에 의한 분류는 중력 환수식, 응축수를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 중력 및 대류 작용에 의해 보일러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B 지문에 방열기는 보일러 수면보다 상배 설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항상 어떻게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C 지문에 보면 공기 빼기 밸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지문이 나와요. 여기 좀 한번 보시면요. 이게 방열기인데 이 속에 증기난방이 됐든 온수난방이 됐든 증기가 꽉 차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열기 안에 공기가 차 있다라고 해보면 공기가 들어간 만큼 증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열기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반을 나눠서 이 방열기 반을 나눠서 위에는 상부 아래는 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부에다가 공기 빼기 밸브라는 걸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기를 빼줘야 어떻게 증기가 꽉 찰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요 중력 환수식이나 기계 환수식은 이 공기 빼기 밸브를 꼭 둬야 되는 거야. 상부 태핑에다. 왜 아래다 두면 안 되나요? 아래다 둬버리면 응축수가 다 빠져가면 꽝이잖아요. 보일러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상부 태핑에 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는 공기 빼기 밸브로 꼭 둡니다. 이거는 진공 환수식은 공기 빼기 밸브로 안 둬. 좀 이따 나오겠지만 내가 비교해서 하는 거야. 왜? 여기 진공 펌프 설치했는데 여기다 만약 공기 빼기 밸브를 여기다 하나씩 뒀다라 그래봐. 그럼 진공 상태가 안 될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있나요? 이제 그 의미도 이제 니은 지문의 기계 환수식이요. 환수관 말단에 수수 탱크에 의해 수수는 받을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받을 숫자야. 물 숫자에 받을 숫자. 물을 받는 탱크 이런 얘기죠. 그러면 환수관 말단의 수수 탱크 여기 응축수가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환수관이죠. 끝부분에 응축수를 받는 탱크가 있다 이거지. 그걸 수수 탱크 이런 거다 이거지. 수수 탱크의 응축수를 모아 펌프를 이용하여 보일러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결론적으로 기계로 되돌려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보일러의 위치는 방열기와 동일한 바닥면 또는 높은 위치가 되어도 지장이 없다. 처음이니까 내가 같이 본 거다. 나중엔 쳐다보지도 않는다. 내가 이미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진공환수식, 그 다음에 중력환수식이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진공환수식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지문을 같이 보려고 해요. 환수관의 말단에 진공 펌프를 설치하여 응축수와 공기를 흡인해서 보일러에 급수하는 방식이다. 환수관 말단이 여기죠. 여기 환수관 복귀관 말단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다 진공 펌프를 설치해 갖고 보일러로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 B 지문에 환수관의 흐름이 원활해지므로 환수관의 간격이 적어도 되며 공기 빼기 밸브가 필요치 않다. 이 초점이 표현은 약간 했지만 응축수 환수가 제일 빠르다 그랬지 이게. 왜? 진공 펌프에서 강제로 뽑아 당기니까. 이거보다는 빠를 거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환수관의 지름 환치수 작은 관 써도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공기 빼기 밸브는 필요치 않다는 거. 왜? 진공 상태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C에 증기 순환이 가장 빠르며 방열기 보일러 설치 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기요. 내가 이 보일러보다 방열기가 낮게 있어도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 진공 펌프에서 뽑아 당기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아래 그림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제 맨 아래 보면 배관 방식에 의한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단관식, 증기와 응축수가 동일 배관 내에 흐르도록 한 것으로
하나의 관 안에 증기하고 응축수가 같이 흐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홀로 단자를 써서 일관식 이렇게 부른 거고요. 다시 보면 증기와 응축수가 동일 배관 내에 흐르도록 한 것으로 소규모 건물의 일부에서 사용되며 스팀 해머가 우려된다. 스팀 해머가 어떻게 증기가 때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음이 발생된다는 거고. 이제 복관식이요. 이관식, 순환식 이렇게 보통 순환식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증기 공급관과 환수관을 각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를 쓴다. 여기 보시면 이게 증기 수직주관, 수평주관 합쳐 증기주관이죠. 복기관 따로 됐죠. 이게 지금 순환식을 갖다가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다 이거지. 단관식은 하나로만 쓰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옆 페이지 가보면요. 맨 위에 369페이지에 보면 사용 증기 압력에 의한 분류해서 저압식, 고압식 나눕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설비 지금 처음부터 끝에까지 공통사항이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다. 물론 중압도 있지만 보통 저압과 고압의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이 저압은 0.1 메가파스칼 미만입니다. 미만. 근데 고압은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에요. 0.1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아직 내가 결론을 안 내렸어요. 좀 이따가 다른 내용도 나오니까. 그러면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려면 돈 주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압력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압 밸브. 우리 산수 시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감승제라고 하죠. 가는 더하기고 감은 빼기야. 먹는 감만 떠올리지 마시고 가감승제, 가는 더하기, 감은 빼기다. 이게 승은 곱하기고 쟤는 나누기니까 고압을 저압으로 하려면 압력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감압 밸브라고 해요. 그러면 저압을 고압으로 바꾸려면 압력을 더해줘야 되잖아요. 된 가압 밸브 또는 가압 밸브 대신에 우리 산수 시간에 약수, 배수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압력을 더해줘야 되니까 배압 밸브 이런 표현도 씁니다. 중요한 건 0.1 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대부분이 다 예외가 있어. 이 뒤에 가보면 가스를 배웁니다. 가스는 1 메가파스칼 이상이 고압이에요. 또 수관식 보일러, 보일러도 수관식 보일러는 1 메가파스칼 이상이 고압이에요. 그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0.1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많은 걸 다 언제 외울까? 외울 필요도 없고 가스나 수관식 보일러는 1 메가파스칼 이상이 고압이 나머지는 다 0.1을 기준으로 한다. 그 교재를 가보면 저압식 보자고요. 0에서 0.1 메가파스칼 미만 정도의 증기를 이용하며 일반 건물의 난방에 적합하다. 고압식 0.1 메가파스칼 이상의 증기를 이용하며 공장, 대규모 건물, 지역 난방에 적합하다. 이해할 거고요. 그 아래 증기 공급 방식에서 상향, 하향. 아래에서 위로 가면 상향이고 위에서 아래로 가면 하향이죠.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 그 아래 증기 난방의 배관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증기 난방 배관법이 나오는데 냉각 레그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와요. 요거를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그 아래 그림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따로 그릴 거야. 냉각, 레그. 요 레그라는 뜻이 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냉각 다리라고도 하죠. 냉각 다리. 냉각 다리라고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미리 결론 내리면 이것도 한 4가지 지문을 알아야 돼요. 4가지 지문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먼저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증기 수평 주관이고요. 증기 수직 주관입니다. 그러면 증기 수평 주관, 수직 주관인데 이 수직 주관을 밑으로 하향 배관을 합니다. 하향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베니 밸브라는 걸 이렇게 설치해요. 그리고 이게 이 속에 증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이렇게 이 증기가 식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뜨겁게 하러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다가 단열재를 이렇게 씌워요. 단열재를.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냉각 레그는요. 요 하향 수직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요 하향 수직간에 연결해서 여기에 보면 트랩이라고 해. 트랩. 자, 여기 좀 보세요.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냉각 다리, 냉각 레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 될 내용이 첫째, 완전한 응축수를 줄여서 쓸게요. 응축수를 트랩에 복선 한 방도 지워버릴게요. 응축수를 트랩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여기 좀 보세요. 조금 전에 방열기 트랩이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준다 그랬죠. 근데 이 냉각 다리라는 거, 요거는 응축수를 어디다? 트랩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두 번째 내용은요. 여기 응축수가 뭐예요?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물이 되려면 이 배관이 조금 전에 이 증기 주관은 피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식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차가운 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피복하지 않는다. 피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피복해버리면 안 식으니까. 그 다음에 요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1.5m 이상은 돼야 된다. 왜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 길이가 너무 짧으면 식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1.5m는 돼야 거기 지나가면서 식을 거다 이런 얘기야. 냉각다리 길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설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차가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뜨거운 것보다 한 치수 작은 관을 쓴다 그랬어요. 작은 관. 내가 여러분들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기 그림도 보면 이 증기주관은 두껍게 그리기는 얇게 그렸어요. 구분하려고. 막 그리는 거 아니다. 이게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남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제 그 아래 교재로 가보면 냉각 레그를 한번 보자고요. 완전한 응축수를 보일러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트랩에. 그 다음에 냉각 면적을 넓히기 위해 1.5m 이상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거고 보온 피복을 하지 않는다. 왜? 차가운 응축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배관에 굵기는 공급 주관보다 한 치수 작은 관을 쓴다. 왜? 차가운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아래 이제 그림, 냉각 레그 그림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리프트 이음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리프트 피팅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그림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여기도 네 가지 지문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방열기를 써먹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좁아서. 자, 예를 들어서 지하 3층, 4층 가면 이 보일러보다 이 방열기들이 낮은 곳에 설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열기 안에 응축수를 보일러에 되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끌고 못 올라간다는 거야. 높이 때문에. 높이가 곧 압력차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요. 이런 이음을 갖다 우리가 리프트 이음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네 가지 정도의 지문을 알아야 되는데
자, 첫째, 강관. 강관이 스틸관이죠. 새로 만든 관. 강관을 조립해서 만듭니다. 두 번째, 요 꺾는 길이가 1.5m마다 꺾습니다. 1.5m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높으면 잘 못 끌고 올라와. 그래서 1.5m 당연히 꺾고 그 다음에 적당한 기울기를 둡니다. 이 기울기가 9배, 경사도 이런 거죠. 내가 눈에 띄게 난 이렇게 넣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좀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이동하죠. 밑에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외부에 힘을 가하기 전에는. 그죠? 그럼 여기까지 물을 끌어올렸어. 근데 수평으로 됐으면 다시 또 내려가 버린다 이거야.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한 기울기를 9배를 둬야 된다 이런 뜻이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 리프트 이음이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관이죠. 맞나요? 집중 좀 해보세요. 이 복귀관, 환수관도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관이잖아. 똑같이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관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응축수를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요 복귀관보다 이 리프트 힘 한 치수 작은 관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좀 볼래요? 뭐 남발이면 필요 없고 애들이 요구르트 먹을 때 보면 빨대를 주잖아요. 굵은 빨대도 있고 얇은 빨대도 있잖아요. 얇은 빨대를 줘요. 왜? 애들은 빠는 힘이 약하니까 잘 빨아먹으려면 얇아야만이 잘 끌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어른이야 빠는 힘이 크니까 그 스트로크 빨대가 굵어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건 잘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 복귀관보다 관의 지름이 한 치수 작은 관을 써야 한다. 그래야 잘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되겠죠. 이제 교재로 가보자고요. 리프트 이음이요. 진공환수식 난방에서 방열기보다 높은 곳에 환수관을 설치할 때 사용한다. 여기 보면 보일러 옆에 환수관 할 때 진공 펌프 뒀죠. 맞아요? 이게 진공환수식이잖아. 방열기보다 보일러가 높게 있네. 그죠? 이럴 때 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리프트 이음이라는 게. 그 다음에 니은에 하부에 있는 응축수를 상단의 보일러로 응축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배관 방법이다.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디귿에 관의 길이는 1.5m 이내로 하고 공급 주관보다 한 치수 작은 관 쓴다는 거. 얘기됐죠? 강관을 접해서 만든 얘기는 없지만 나 같이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트포드 접속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트포드 접속법 또는 하트포드 배관법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미리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리 결론 내리면 이 하트포드 접속법은 증기 난방에만 있어요. 증기 난방에만 이게 있다. 이 보일러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보일러를 여기다 확대해 봅니다. 보일러가 있으면 이 안에 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들이 있는데 이 물에 보면 표준수위라는 게 있고 안전수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응축수가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이 보일러 수면보다 낮게 들어오면 습식이라고 하고요. 이 보일러 수면보다 높게 들어온다 그러면 건식이라 그래. 건식. 이제 하면서 이걸 설명하면서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린 거야. 습식은 당연히 보일러 수면 낮게 들어오고 높게 들어오면 건식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트포드 접속하는데 여기 좀 볼래요? 이 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필요한 장소에 보내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응축수가 이제 되돌아올 겁니다.
근데 이 보일러에서 차가운 물, 응축수가 차가운 물이잖아요. 증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설비 첫 시간에 보면 이런 거 배웠어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뀌면 최적이 1700배 증가한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물이 증기로 바뀌면 최적이 1700배 늘어난다는 거지. 그러면 바로 이 복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1700배 늘어나니까 압력이 사방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거꾸로 여기 있던 증기가 거꾸로 이쪽으로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 압력 때문에. 그러면 역류해버리면 이 보일러 수면보다 안전수위보다 낮게 되면 보일러가 과열되겠죠. 보일러가 과열되면 터질 겁니다. 터지면 화상을 입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증기 주관하고 요 환수관 사이에 관을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 관을 갖다 우리가 밸런스관이라고 합니다. 밸런스관. 밸런스가 균형이라는 뜻이잖아요. 균형을 잡아주는 관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이 증기압하고 이 증기압 1700개 늘어나잖아. 증기압하고 이 되돌아오는 환수압을 균형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 응축수가 보일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밸런스관을 통해 가지고 여기 표준수위 있죠.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면 증기압과 환수압을 균형 있게 해줘요. 만약 요 들어오는 높이보다 물이 더 많다. 이 표준수위보다 많은 물은 역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표준수위보다 낮은 물은 절대 역출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접속을 갖다 우리가 하트포드 접속법, 하트포드 배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목적이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얘기예요. 만사가 귀찮다. 그러면 하트포드 접속 그럼 무슨 증기난방에서 나온다. 목적이 뭐다? 보일러의 안전 수위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주된 목적이. 이렇게 했더니만 좋아지는 게 있다는 거죠. 맞아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 증기압과 환수압을 균형 있게 해준다는 거지. 이 증기압하고 환수에 관해서 들어오는 이 압력하고 서고 균형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환수 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찌꺼기를 배제한다.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응축수가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응축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물질도 같이 들어와요. 어떤 이물질입니까? 그러면 밸브를 잠궜다 열었다 되면 그 마찰력 때문에 쇳가루가 나와요. 모래나 흙도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런 것들이 보일러에 들어오면 보일러의 수명이 짧아지겠죠. 이렇게 꺾어놨잖아. 그러면 이물질이 이 바닥부터 차오르겠죠. 맞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 배관을 열어갖고 털어내고 다시 껴지면 이 보일러에 이물질이 절대 안 들어오죠. 그럼 보일러의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트포드 접속법, 배관법의 특징이다. 이제 교재로 가서 하트포드 접속법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36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저압증기 난방 장치에서 환수관을 보일러 하단에 접속하여 환수관의 일부가 파손되어 누수될 경우나 보일러 내의 수면이 안전수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보일러 내의 안전수위를 확보하기 위한 배관법이다. 밸런스관을 안전 저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환수관을 접속시키는 방법이다. 문맥이 딱 매끄럽게 안 떨어진데 여러분 책은 이미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하트포드 접속법은 증기난방에 쓰는 건데 보일러에 안전수위를 확보하는 거다. 이해하시죠? 내려가면 어떻게 과열될 거니까. 과열되면 터질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증기압과 환수압을 어떻게 해요? 균형 있게 해준다는 거죠. 환수관부터 유입되는 찌꺼기도 배제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 그 아래 설치 목적 얘기가 나옵니다. 그림 아래 보면
보일러의 안전수위 확보. 제일 중요한 짐이죠. 그다음 B에 보면 보일러의 빈불떼기 방지라는 게 있죠. 여기 좀 볼래요? 여러분 운전해 보신 사람은 알 거야. 공회전이라고 아시죠? 공회전 하면 안 된다라고 나라에서도 권장하고요. 차는 가지 않고 계속 공회전 시켜버리면 기름값 들어가잖아요. 공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보일러를 가동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열하면 빈불만 떼지면 에너지만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빈불떼기 방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일러의 과열 방지, 보일러 찌꺼기 유입 방지, 증기압 관사를 균일케 해준다. 여러 가지로 늘려서 설명을 했지만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온수난방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증기난방은 끝났고 이제 요 온수난방이야. 모습을 다 한번 연상을 해보시고 이제 거기에 지문을 한번 보면요. 장단점이 나와 있는데 장점에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내가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온수난방이 노란색이죠. 맞습니까? 그럼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어성이 좋다는 거야. 아까 증기난방은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온도 조절이 용이하지 않았죠. 제어성이 나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어성이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증기난방에 비해 쾌감도가 좋고, 그죠? 온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온도 작을수록 쾌적감이 나쁘고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보일러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하다. 왜? 100도씨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인가 막말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증기난방에 비해서 관부식이 적다. 그죠? 내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부식이 잘 된다 그랬죠. 근데 증기는 102도씨 썼고 온수는 85에 90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차가 훨씬 식었다가 뜨거워질 때 그 차가 온수난방이 작으니까 부식이 작은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미음에 스팀 해모가 생기지 않아 소음이 없다. 소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소음이 작다라는 표현이 나요. 물도 흐르면서 약간의 소음이 생기지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소음이 작다라고 표현이 났고, 그 다음에 시공이 용이하고 유지비가 저렴하고, 단점은 증기난방에 비해서 방열기 면적과 배관의 간격이 커야 하므로 설비비가 비싸다. 그렇죠? 아까 표준 방열량이 여기 있네요. 증기보다 온수가 방열량이 적잖아요. 그죠? 열을 적게 발생하니까 방열기가 한 5개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열 시간이 길다. 그죠? 왜? 물의 비열값은 얼마예요? 4죠. 지워버렸나 보네요. 그죠? 아까. 수증기는, 증기는 2 정도 되죠. 정확히 말하면 1.8호지만. 그 다음에 옆에지 기술입니다. 난방을 정지하는 경우 동결의 우려가 된다. 이 소리는 한대 지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데나 얼진 않겠죠. 우리나라도 여기 오늘같이 요 며칠 동안 추우면 얼어버리잖아요. 그죠? 얼어갖고 난리 난 데 많습니다. 내가 그 건축사 강의하러 갔는데 화장실 2층 건물이 2층인데 화장실이 얼어갖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위층에 가서 다들 화장실 들리게 하더라고. 밤새 떼놔도 사무실 퇴근하면 난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얼어버린 거다 이거지. 어쨌든 난방 정지하는 경우 동결의 우려가 된다. 여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방열기를 지워버렸는데 아까 방열기가 이렇게 있다. 그럼 출구에 방열기 트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응축수가 차가운 물인데 지금 확대보면 여기 응축수가 날씨가 좀 얼어버리면 응축수가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열 및 온수 순환이 길다. 이 소리가 뭐예요? 비열값이 4잖아. 그렇죠? 뜨겁게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온수난방의 분류라는 게 나옵니다. 온수난방의 분류. 동그란 1번에 온수 온도의 분류에 보면 보통 온수 80에서 90도씨 정도의 온수를 사용하고 개방식 팽창 탱크를 설치하여 온수 온도를 100도씨 미만으로 제어한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온수난방인데 온수난방의 그림 봤고요. 이게 80도에서 90도인데 아니 말 80도 써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쓰는 온도가 80에서 90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문 중에 보통 온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통 온수를 다른 말로 저온수 난방 이렇게도 표현해요. 왜 저온수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그 보통 온수 아래 보면 고온수식이라는 게 있나요?
이 높을 고자잖아. 온도가 높다 이거지. 고온수. 그러면 보통 온수를 우리가 저온수 방식이라도 표현을 쓴다는 거야. 혹시나 문제 풀다가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 아래 참 개방식 팽창 탱크를 여기 좀 볼래요? 이게 팽창 탱크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팽창 탱크예요. 이 팽창 탱크는 개방식이 있고 밀폐식이 있어요. 한번 그림 그릴 기회가 있을 거야. 근데 이 개방식 팽창 탱크는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는다 그랬어. 요거 온수 수직 주간 끝을 연결해서 팽창 탱크에 자유 개방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수 수직 주간 끝에서 팽창 탱크까지가 얼마 이상이다? 1m 이상이다. 우리 먼저 시간에 급탕 설비에도 이게 나왔잖아요. 팽창 탱크가. 급탕 설비에서는 요 급탕 수직 주간 끝에서 팽창 탱크까지는 5m 이상 이렇게 배웠었다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개방식 팽창 탱크는 결론적으로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밀폐식 팽창 탱크는 보일러 옆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설치 위치에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고. 이제 그 아래 이제 고온수 난방을 보면요. 100에서 150도씨 온수를 사용하고, 여기 좀 볼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끔. 이 교수님,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어떻게 150도에서 물까지 끕니까? 이런 질문 하는데, 그게 기준이 우리 표준기압이라는 거 배웠죠. 안 배웠나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모르면 안 배운 거죠. 아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만 기억나는 거죠. 좋아요. 이게 지구 표면입니다. 이제 바닷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가 있는 권을 우리가 공기 마시잖아요. 그 대기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너무 커서 동그랗게 멀리서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기압이 있을 겁니다. 뒷동산까지 압력도 있을 거고, 꼴짝이 압력도 있을 거고,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 압력도 다르죠. 그러면 압력이 다 다르다는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국소 대기압이라고 해요. 국소, 어느 한 부분의 대기압 이런 거죠. 그러면 대기압을 따질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 표준이. 표준 대기압은 표준 대기압이라는 거야. 표준 대기압은 요 해수, 여기가 해수면이에요. 바다 해자에다가 물수자입니다. 바닷물의 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표준기압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 표준기압이 1기압입니다. 1기압. 1기압이 곧 1atm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1atm. 여기다 쓰자고. 1기압. 1atm. 표준대기압이 1기압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 보통 압력계라는 거 있잖아요. 계기. 압력이 높은지 안 되는지 기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대기압보다 커야만이 계기류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갖다 1기압이라고 잡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얘기 먼저 결론하고 좀 더 마저 설명할게요. 1기압일 때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1기압일 때. 그러면 압력이 높다 이가. 그러면 200도, 300도에서도 물이 끓는다는 거야. 거꾸로 압력을 낮추면 마이너스 6 뭐 이런 정도 압력을 낮추면 0도에서도 물이 끓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물이 무조건 100도씨에 끓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표준기압 1기압에서 100도씨에 물이 끓는 거지. 압력을 높여버리면 물이 200도, 300도에서 물이 끓고 거꾸로 압력을 낮추면 0도. 0도가 뭔지 아시죠? 거기서도 물이 끓을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 얘기 됐고 이 얘기를 마저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가 완전 진공 상태야. 진공. 압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지. 여기가 대기압이에요. 요거에 요게 계이지압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압력이 하나도 없어. 이게 제로가 완전 진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기압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대기압보다 큰 거 이걸 갖다 우리가 게이지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이 절대 압력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거야. 실험실에서. 우리 보통 압력계 하면 이 대기압보다 큰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식이 성립돼요. 또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절대 압력. 절대 압력은 요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이죠. 대기압력 플러스 게이지 압력. 그러면 이 두 가지 더해서 절대 압력인데 게이지 압력을 물어보면 요걸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게이지압 그러면 게이지 압력 그러면 요걸 넘기면 됐으니까 요거 절대 압력 마이너스 요게 부등호를 넘어가면 기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대기 압력 이런 거죠. 이해됐나요? 모르면 머릿속에 지워. 안 나오면 되잖아. 다만 물이 무조건 100도씨에서만 끓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압력이 높으면 200도, 300도에서도 물이 끓고 낮으면 0도에서도 물이 끓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교재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371페이지에 그 온수난방에서 니은의 고온수요. 100에서 150대 온수를 사용하고 이 소리는 뭐야? 압력이 그만큼 높여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1기압이 표준기압인데 그거보다 높았다 이런 얘기야. 대기압 이상으로 여기 나오네요. 대기압 이상으로 장치내를 가압하여 온수 온도를 100도 이상으로 한다. 포화 압력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강판제 보일러와 밀폐식 팽창 탱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요 지문 기억해야 된다. 강판제 보일러와 밀폐식 팽창 탱크 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줄 그시고 그 위에 보통 온수는 개방식 팽창 탱크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는 주철제 보일러 씁니다. 여러분 책은 안 써 있지만 보통 온수식은 주철제 보일러 쓴다. 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통 온수식 옆에다가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땐 쓰고 그 보통 온수식 옆에다가 주철제 보일러 이렇게 써 놓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통 온수는 주철제 보일러하고 개방식 팽창 탱크 쓴다는 거고 고온수 난방은 강판제 보일러하고 밀폐식 팽창 탱크 쓴다는 거야.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건축기사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도 나올 거고. 이제 그 아래에 환수 방식이한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아까 증기난방에서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방식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중력환수식, 기계환수식, 진공환수식. 그럼 이 온수난방에서도 응축수를 되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순환식. 여러분 교재 보면 그 아래 중력순환식 이렇게 했나요? 조금 전에 증기난방에서는 환수식 이런 단어를 썼어. 중력환수식, 기계환수식, 진공환수식. 근데 난방에서는 거기 순환식이라는 단어를 쓴다. 중력순환식, 강제순환식.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거지. 강제순환식이 자연순환식과 똑같은 건데 이 방열기들이 보일러보다 높게 있어야 되돌아갈 수 있겠죠. 맞아요? 똑같아. 증기하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강제순환식은요. 여기 좀 볼래요? 보일러 옆에 또는 이 환수관 말단에다가 순환 펌프라는 걸 넣어요. 순환 펌프. 조금 전에 증기난방은 진공 펌프라는 걸 넣었잖아. 이 순환 펌프라는 걸 넣는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중력
순환식은 소규모에 쓸 거고 강제 순환식은 대규모에 쓰겠네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제로 뽑아 당기니까 그 교재로 가서 중력 순환식 펌프를 이용하지 않고 온수의 온도 차이와 밀도 차이에 따라 배관내를 온수가 자연순환하는 방식이다. 강제 순환식 순환 펌프를 설치하여 어디다가 보일러 옆에 또는 환수관 말단에 온수를 강제적으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온수를 확실하게 순환시킬 수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항상 한정시키지 않고 널리 사용한다. 그 아래 배관 방식 따라서 단관식, 복관식 똑같습니다. 증기난방에서처럼 단관식은 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을 동일하다. 하나의 관이 쓴다는 거죠. 복관식은 온수 공급관과 환수관을 각각 별도로 설치하여 배관에 손실이 없도록 각 방열기에 공급함으로 온수 온도를 일정하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온수난방 그림인데 여기도 온수 수직주간 수평주간 합쳐서 온수주간이죠. 이게 복기관이 따로 했잖아. 이게 바로 복관식 순환식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관이 두 개다 이거죠. 그걸 그린 거고 이제 그 아래 가로 3번에 팽창 탱크인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합니다. 좀 쉬자고요.